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과 사회 서비스 과목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과목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영상 강의를 찍는 과목들이 개인적으로도 꽤 많은데요. 지난 학기와 좀 다른 것은 기대감이 그래도 있다라는 거죠. 지난 학기에는 어떤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약간 반신반의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많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제 과목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학기에 학생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반응은 어떤 강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대면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장점들을 학생들이 조금씩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을 찍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림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장점은 뭘까? 학생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알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장 큰 장점은 한 번의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언제든지 내가 그거 예전에 들었었는데 다시 듣고 싶어? 그랬을 때 유튜버 채널에 들어와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어떠한 과목을 준비할 때요, 정말 1시간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1시간에 투자하는 시간은 1시간당 한 4시간, 5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3학점 강의를 준비를 한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도 부족하죠. 강의 준비만 거의 하루 종일 하고요. 영상을 찍는 데 시간이 들어가죠. 또 편집하는 데 시간이 들어가죠. 또 업로드 하는 데도 시간이 들어가죠. 여기 뭐 하나에 그냥 공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더불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노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열심히 봐주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정말로 대면 강의의 어떤 장점은, 그래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눈을 보면서 이 친구가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면서 때로는 그 시간들을 유연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이 장점이라 그러면, 이러한 비대면 영상 강의의 장점은 또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러한 어떤 장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정말로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실력 자체가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의 질은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훨씬 높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저 자신을 좀 돌아봐도요, 대면일 때는 이게 교재를 한번 쓱 훑어보고 강의를 해도 가능했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강의하는 것이 계속 노출이 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불특정 다수 중에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지나갈 수 있지만, 분야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항상 이건 이렇지 않냐라는 학생들만의 피드백 뿐만 아니라 일반 관련 전공자들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실무자들의 피드백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의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의 실수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강사인 김진우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그죠?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이 교재 자체가 어려우면 교재 중심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는 반복해서 듣고 또 관련 다른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T인데 너무 장황했죠, 시작이. 네, 그러면 과목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예요.
뭐 오늘은 뭐 학습 목표가 별거 있겠습니까? 사회적 기업과 사회 서비스 과목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 목표이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 서비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심 없는 영역일 수도 있죠.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수강 신청을 한 학생들을 보면 뭐예요? 이게 정말 이게 뭔가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만 아마 수강 신청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거 굳이 들어야 돼? 이러한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적 기업과 사회 서비스에 그래도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은 관심이 있다라는 건데, 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그 사회적인 어떤 가치, 사회복지적인 어떤 가치를 갖고 창업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랬고요. 15년 그 전부터 저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복지의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07년에, 맞아요, 2007년 정도 됐을 거예요.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였죠. 그때 새벽에 뭘 했냐면 우유 배달을 했어요. 새벽 아침에 이른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고 낮에는 대학 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갔던 때가 있죠. 그때 전공이 사회복지였고 사회복지적인 가치를 여기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읍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얘기했죠.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선생님, 제가 이 지역에 우유를 배달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유가 필요한데 드시지 못하는 분 5가구만 선정을 해주시면 제가 무료로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담당 선생님의 추천을 받고 집을 방문, 위치를 확인하고, 뭘 했어요? 그 다음부터 우유 배달할 때는 항상 그 집에 우유를 배달을 했었죠. 돈을 받지는 당연히 않고요. 그 가정 중에는 이런 가정이 있어요. 조선 가정인데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들만 사는 가정. 그런 곳은 우유를 하나 놓지 않고 2개를 넣고 그랬죠. 여러분들 우유 배달을 해보지 않았을 확률이 크긴 한데요. 제가 우유 배달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유 배달은요, 한 집, 2집, 우유의 가격보다는 그 한 집, 2집을 더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었어요. 근데 사회복지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5집을 추가로 더 갔었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내 자신의 모습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그 안에 담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가능하면 다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사회복지 사회의 길을 가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과목들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OT 시간에는요, 자기소개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소개는 여러분들이 피드백란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그리고 교재 소개와 강의, 앞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강의할지 강의 소개,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다른 과목에서도 제 소개를 이렇게 사진으로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그 사진이 전부 다 같지 않다라는 것을 제 유튜브에 다른 과목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사진들은요, 이 과목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즉 창업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사회적 기업을 가르쳐? 라고 얘기를 했죠. 좀 전에 어떤 우유 배달을 통해서 제 아내, 맞네요. 우유 배달도 제가 보급소를 했었으니까 그 자체도 창업이었네요.
우유 배달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그 안에 담았었죠. 그러니 적어도 김진훈이라는 사람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창업과 관련된 건데, 스타트업과 관련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은 2008년에 제가 강의를 시작하고 바로 노인복지를 했죠. 그 전에도 사업은 복지를 계속 하고 있는 터에 장기요양법이 2007년에 만들어지고 2008년부터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했냐면 제가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조금 어린 나이였겠죠. 지금에 비해서 한 15년 정도 전이니까 15년 전이면 30대 초반이었어요. 30대 초반. 그때 혼자 저는 그래요. 우리는 집에서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물론 그런 어떤 부모님의 형편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자립적인 능력은 몸에 배어 있었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을 하고, 요게 사진은 목욕 차량 사진인데, 목욕 차량을 사서 목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창업을 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지금까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함께 일하고 있는 선생님이 한 30분 정도 됩니다. 30분 정도의 삶에 그래도 내가 조금 노력하면 어떤 그분들의 복지를 조금 더 개선시킬 수가 있고,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 사진은 제가 일부러 약간 흐리게 해놨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 제가 장기 요양 기간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바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했어요.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제가 개소한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지역사회에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다른 분이 하고 있는 교육원을 인수를 한 거예요. 권리금을 주고. 권리금이라 그래서 뭐 특별한 돈이 아니라 여기에 운영에 필요한 어떤 기자재 비용만 들였기 때문에 실비를 드리고 교육원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했죠. 여러분들 사회복지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 저는 이 교육원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었습니다. 이게 대면 강의면 그 금액까지도 얘기할 건데, 비대면이니까 그랬었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교육원을 주간 야간으로 계속해서 돌렸고, 매 기수마다 거의 40명에 가까운 교육생들을 육성했었죠. 이러한 기수가 뭐 20기, 30기까지는 안 됐어요. 이렇게 가면서 꾸준하게 유지가 됐었고요. 자, 그러면 엉뚱하게 이 감귤 사진이 있어요. 감귤 사진은 왜? 그건 창업 아니잖아요. 네. 제가 영농조합을 만들어줬어요. 특이한 사람이네. 뭐 특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영농조합을 만들었었고, 그 영농조합 안에 이렇게 감귤 농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영농조합 뭐 그 색깔이 전혀 다르긴 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영농조합을 통해서 큰 수익은 나지 않지만 수익을 사회복지적인 가치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 곤충이죠. 무슨 사진이냐면 다른 OT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전공이 직업재활입니다. 직업재활을 2012년에 수료를 했죠. 2012년에 수료를 하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2003년 2월 정도였어요. 제주에 필요한 직업재활,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이든 노인을 위한 직업재활이든 아니면 지역의 어르신들에 의한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이 군뱅이였어요. 왜? 아버지가 하는 과수원에 보니까 군뱅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약간 산업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13년에 군뱅이 30마리, 정확하게는 한 36마리 정도를 잡아서 그해 겨울까지
제 블로그에 아침하늘 군뱅이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시면 그때 제가 어떻게 이 군뱅이를 사육했고, 또 그때 당시 제가 사육하는 방법들을 보기 위해서, 전혀 군뱅이를 어떻게 사육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육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터득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같이 듣고 싶어서,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험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파주에서도 왔었고요, 저쪽 강원도에서도 왔었고, 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왔었어요. 물론 제주도에 있는 분들도 많이 왔었고요. 뭐예요? 그냥 자다 일어나서 생각한 아이템을 갖고 그냥 나는 했을 뿐인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곤충을 사육하는 것에서 끝난다 그러면 메리트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 것이 뭐냐면, 곤충 사육 신고를 한 것뿐만 아니라 가공 판매 시설로 등록을 했습니다. 시청에 가공 판매 시설을 등록해서 지금 이렇게 군뱅이 줍과 군뱅이 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큰 돈을 버느냐?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한나의 강의, 1시간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4시간, 5시간을 투자해요. 3학점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 강의하는 과목만 지금 제가 들어가는 학급만 7, 8개, 일주일에 7, 8개의 반에 가서 학생들을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그 핑계로 아주 적극적,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 군뱅이 줍도 내리고 환도 만들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계속 다 유지가 되고 있는 게요, 대박이죠. 저 사람 몸이 몇 개일까? 자, 그런데 19년 네, 작년이네요. 작년에 뭘 했냐면 세무서에 가서 이렇게 복지인 연구소를 또 다시 오픈했습니다. 복지인 연구소. 자, 보통 이 복지인 연구소에 지금 유급 근로자는 없어요.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한다 그래서 결코 복지인 연구소를 그냥 무늬만 있는 연구소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서 이미 다양하게 대외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토론문을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셔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최근 한 달 전쯤에 제주 지역에 초등학교 돌봄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때 토론자로 해서 제의 생각들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냐? 아니요. 이미 다양한 연구에 이미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책임 연구든 공동 연구든 이렇게 해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뿐이냐? 복지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 가서 뭘 하고 있어요? 토론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도 해주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보다는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상담이죠. 커피 한잔 할 시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저 엄청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는 보통 한 3, 4시간 이상 얘기를 해요. 저도 그 한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아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려요. 나 입장에서는 도움이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나름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김진훈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조금 우리가 사회복지적으로 배웠던 것으로 하면 그게 뭐죠? 브레인스토밍 같은 역할을 하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생각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그런 논리적이지 않은데 툭 던지는데 그게 정말 그럴싸한 경우들이 꽤
제 관점에서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러한데 좋은 아이템을 갖고 실제 적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료는 2012년에 수료를 했는데요. 논문 졸업은 2016년에 직업재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직업재활 박사, 여기에도 직업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적어도 뭐가 있어요? 스타트업, 창업과는 상당히 밀접한 뭔가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일 최근 2020년 뭘 하고 있어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링크 타서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처럼 복지인 연구소라는 타이틀, 이거는 채널 이름을 내가 연구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채널 이름을 복지인 연구소로 하고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고 3월 18일부터 17일인가 18일부터 첫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업로드했죠. 이렇게 올리는 게 맞을까?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못했고 아니면 삭제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첫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올렸는지요?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 그해 올해 3월 16일이 월요일쯤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주가 늦춰진 3월 셋째 주부터 대학 강의가 시작했고 대학 강의를 영상으로 찍으라는 대학의 요구가 있어서 영상으로 급하게 찍고 올렸죠. 그때 찍은 영상들을 보면요,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솔직히 저는 내용에 부끄럽고 창피한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영상을 찍든지 항상 최선을 다했고 그 영상 안에 강의받는 학생들이 최고의 강의를 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강의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없어요. 카메라를 급하게 중고를 샀는데 조작 방법을 몰라요. 음성이 너무 작아서 마이크를 샀는데 조작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화면이 흐리고 때로는 초점이 흐리고 때로는 마이크 소리가 윙윙거리고 그러한 영상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창업도 중요하지만 그 창업을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인내와 노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2007년에 우유 배달을 했었죠. 처음에 우유 배달을 할 때 30가구를 돌렸습니다. 한 달 수입이 30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1년 뒤에 제 우유 배달을 하고 한 달 수익이 얼마였냐 하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1년 안에 저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판촉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겠죠. 유튜버도 시작했을 때 그렇게 화면상의 엉망인, 화면이 엉망이면 솔직히 안 보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거 좀 형편없네, 안 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인내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편집 기술들을 배우면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은 그래도 편집 기술이 좀 낫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핀 마이크도 중고로 샀어요. 전 다 중고예요. 돈이 없어요. 중고로 사서 핀 마이크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거죠. 투자도 하고 또 편집 기술들을 배우면서 나름의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딱 5개월 지났잖아요. 5개월 동안 구독자가 750명이 넘습니다. 뭐 750명이 그렇게 커다란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 그런 어떤 화질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한테 750명은 상당히 소중하고 귀합니다. 어때요? 이것이 바로 창업이다라는 거죠. 이 창업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포함하면 되겠어요? 사회적인 가치를 포함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같이 배울 거고, 이 앞에 강의하고 있는 김진웅이라는 사람이 그냥 학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자 번호를 만들었고 그 사업에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있고 그들과 지금도 같이 하고 있고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같이 학습할 교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학습할 교재는 사회적 기업론이라는 교재를 선택을 했고요. 정관용 소장님께서, 이분이 어떤 그 경제 쪽에 상당히 지식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솔직히 얘기하면 급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재 없이 강의를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교재 없이 정말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들을 찾아가면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가 되면서 이렇게 영상 강의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니 교재를 없이 하는 것이 나름 어려울 것 같아서 교재를 급하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안에 내용도 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가장 최신, 제가 검색하는 범위 내에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최신 2019년 7월 출판된 이 교재를 선택을 했는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교재를 봤더니 두 가지의 감정이 듭니다. 아, 잘 선택했구나 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학생들에게 너무 어렵겠다라는 것 두 가지. 그런데 학생들에게 어렵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런 어떤 진도 빼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쏟았다 그러면 조금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적분학을 배우는 것처럼 뭐야 사회적 기업론이 왜 이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배워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재를 제가 전반적으로 훑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까지도 제가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충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텐데, 상당히 이론적인 부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렵다고 해서 과목이 싫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의지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영상 강의니까 아니면 2번, 3번 반복하면서 교재도 읽어보시고 강의도 수차례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적 기업론, 이분 그 정관영 소장님을 쓰실 때 이분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쓰셨어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관점에 사회복지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회복지적인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으로 사회복지를 설명하니까 이거 두 개가 상당히 재미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봤는데,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보는 것도 나름 용어라든지 이런 표현 자체가 나름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재미를 찾고, 지금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보지만 결국은 우리가 배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거나 또 배웠던 그런 사회복지와 결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다르겠어요? 아니죠. 그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가 다른 것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서 여러분들이 더 흥미를 찾고 함께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내용은 어렵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 뭘까요? 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 첫 시간에 이미 이러한 얘기들이 같이 오픈이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왜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부각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이 기업 자체, 이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기업이 뭐죠? 맞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죠. 기업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과 정신, 또는 사회적 기업의 가치가 여기에 들어간 거죠. 영리 추구와 사회적 가치가 두 가지가 들어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 이런 거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둘 다 놓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회적 기업은 그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토끼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로 이게 정말로 똑같은 속성을 가졌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는 못 잡아요. 그런데 이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가 전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경영. 이 교재의 머릿말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의 초창기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는 것에서 경영이 마무리되어 버리는 그런 어떤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돼요? 지원이 없어도 기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뭐예요? 퀄리티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그 판매 루트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얘기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역사,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역사,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에 만들어지면서 그런 역사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렵다라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불안하죠. 그런데 내용 자체는 약간 기대가 되죠. 그게 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 왜 공부해요? 복지적인 관점에서는 수없이 했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복지를 풀어나가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교수님 전공 아닌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절대 않습니다. 전공이 직업 재활이고 제가 직업 상담사 아시죠? 국가자격증 강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쪽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제가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 서비스 과목의 평가 방법. 자, 출석 20%입니다. 여러분들 출석 잘 해주셔서, 출석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스템 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학습하고 배운 그런 것들을 댓글로 꾸준하게 잘 기록해 주시면 좋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30, 30이고 레포트 20입니다. 레포트는 뭐냐면 사회적 기업을 조사합니다. 실제로 기관 방문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만 제주도에도 이미 예비 사회적 기업과 포함하면 100개 이상의 아주 많은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죠. 저로서는 제자가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고 열심히 페이스북에도 올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흐뭇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조사를 하는데 웹을 통해서 우리나라 또는 해외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이거는 괜찮다라는 아이디어를 찾으십시오. 그냥 사회적 기업의 어떤 사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검색하다가 여러분 정말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레포트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습이 있어야 되겠죠. 실습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업을 차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사회적 기업가가 된다 그러면 어떠한 아이템을 갖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 2학기 때 이 과목을 동일하게 강의했어요. 그때는 대면 강의였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얘기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복지인 연구소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획하면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짰죠. 그런데 결국은 학생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으로 저 혼자 기획했던 것을 추진했고, 물론 당연히 많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것이 연결이 돼서 지금의 모습, 더 성장하는 지금의 모습들을 만드는 거죠. 뭐예요? 연습을 실전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사회적 기업가가 된다 그러면 어떤 아이템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수업 받으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나중에 한번 제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강의는 자본주의와 사회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제는 조금은 내가 좀 빡세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복지학과에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쉽게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또 긴장하면서 과목을 같이 수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얕지 않게 깊게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나가려고 노력할 테니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정식으로 교재를 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